3월 20일 K-메인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소규모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넘어선 것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무더기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성남 분당 재생병원, 은혜강 교회도 확진자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대구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언제 또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교회,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현재 확진자 수는 8,652명, 사망은 3명 늘어나 94명입니다. 폐렴 증세를 보이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영남대 병원에서 숨진 17세 고등학생에 대해서 총 13차례에 걸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차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의 부분적인 PCR 반응이 나타난 것을 두고 잡음이 일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영남대병원의 실험실이 오염됐거나 기술 오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질본이 밝히자 병원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영남대 병원 측은 수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환자 증상을 고려해 평소엔 하지 않는 소변 검사를 한 것이라며 실험실이 오염됐다는 질본의 답변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본은 섣부른 답변으로 콜센터가 마비됐다며 자신들의 검사도 틀린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다른 나라 소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선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상황은 더 참담합니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서 3,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진 사망도 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5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총 14명의 의사가 숨졌습니다. 영국은 군병력 2만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로 봉쇄와 치안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와중에 젊은 층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20살에서 44살 환자 5명 중 1명은 입원이 필요했고 2에서 4%는 집중 치료실에 들어갈 만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사태에선 치료제 연구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전염병 연구를 위해선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먼저 받고 정부의 심사와 승인도 거쳐야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성환 대한감염학회 학술이사는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개발의 속도가 붙기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김성순 감염병 연구센터장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모든 절차와 승인 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독일 바이엘 그룹의 말라리아 예방약인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동네 의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의원급보다 규모가 큰 병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3월 달 외래 환자 수는 작년 대비 46.6%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병원 180곳이 선지급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혜택받은 병원은 13곳에 불과합니다.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융자받은 병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병협은 융자를 받았더라도 선지급을 다 해줘야 병원들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